특허라든가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이런 권리들이 지식재산권이라고 보통 통칭해서 부르는 권리들인데 특허청에 원래는 본인이 직접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되지만 그게 어렵고 또 복잡하니까 대신에 이제 변리사라는 전문 자격사를 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특허청 상대로 변호사처럼 본인을 대리해서 권리, 즉 지식재산권의 신청부터 지식재산권의 취득까지 보통 대리를 하는 게 주요 업무고요. 삼성전자와 뭐 애플이 뭐 특허 소송을 하고 뭐 그런 뉴스를 보시는 것처럼 지식재산권 쪽에도 분쟁이 굉장히 많고 특허 소송들이 많은데 그러한 소송을 저희가 이제 대신 해주는 거죠. 변호사처럼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은 저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지만 특히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특허만 뭐 이제 관계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출기업이 다른 나라에다가 말 그대로 수출을 할 때 다른 나라에 있는 특허가 있다든지 다른 나라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상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괜히 이제 사업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변리사지만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미국에서 미국 특허를 따로 취득하고 싶다고 하면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저희가 특허 신청을 대리를 하는 업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자면 한국에 딱 국한되는 이런 자격증이 아니고 굉장히 좀 국제적인 느낌의 그런 자격증입니다. 예. 기술에 대한 뭐 연구 개발 이런 거는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 개발은 사실 기업체의 역할이죠. 그리고 저희는 연구 개발된 결과를 법적으로 좀 포장해서 권리를 취득해 드리는 걸 도와드리는 역할인데요. 그 기술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걸 당연히 포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체에 계시는 기술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변리사들이 전공은 뭐 거의 다가 이과 출신이세요. 다들 공대를 나오시던가 뭐 자연대를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변리사를 하시는 이유도 아무리 저희가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본인만큼은 기술적인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그걸 또 이제 제대로 된 권리를 취득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변리사가 하는 일이 물론 특허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상표라든가 디자인 쪽으로 얼마든지 또 특화될 수 있으니까 상표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또 공대나 이과 출신이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다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브랜드를 정해서 이미 홍보도 시작하고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미 정해 놓은 거죠.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정해 놓은 건데 그런데 그 해외에 그 브랜드와 똑같은 브랜드가 이미 그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상표가 등록이 돼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나라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현실적으로 다 조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상표를 또 언제 냈는지도 또 이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출시하고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아직 안 냈을 수도 있고 상표를 먼저 내놓은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악의에 그 기반해서 어떤 기업이 그 브랜드를 가진 제품을 판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 브랜드를 먼저 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상표 사냥꾼 이렇게 보셔도 되는 문제고요. 그런 경우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심심찮게 많이 있습니다. 특허 조사라든가 특허에 대한 대비가 미리 제품 개발 전에 있어야 한다는 이런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대표님이고 그런 직원분들이시라 제품 개발을 하기 전에 미리 문의가 왔었어요.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출할 국가 혹시라도 이런 제품과 똑같은 특허가 있다거나 유사한 특허가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러한 특허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우리의 그 의뢰인인 우리 고객의
제품과 유사한 특허를 찾은 거죠, 저희가. 찾아서 그 국가에 그런 특허가 하필이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다음 단계로 이제 저희 고객에게 보여드리고 같이 좀 논의를 했어요. 아, 이런 특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응책이 있어야 되니까요. 먼저 발견을 한 게 차라리 참 다행인 것 같고 이제는 이 제품을 가지고 이 특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변경을 한다거나 이 특허를 피해갈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 특허를 저희가 분석해 드려서 이 제품을 이 특허의 포인트는 이러한 포인트니까 이 제품을 지금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시지 말고 이 중에 어떠한 요 일부분을 이러한 쪽으로 바꾸시게 되면 이 특허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렸고 회피 설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한 회피 설계를 통한 결과물대로 설계를 바꾸셔서 그 설계된 제품을 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시고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낼 거는 아니지만 아니면 특허를 내기 전에 미리 전 단계에서 우리가 제품을 아예 설계하거나 기획하는 단계에서 특허 조사를 미리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 조사에 대한 건 이미 제품 설계 들어가기 전에 끝나야 됩니다. 제품 개발 단계 전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특허 조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이런 제품과 앞으로 만들 제품과 비슷한 특허가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수출할 국가인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나라에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그런 나라에 우리가 만들 제품에 관한 특허가 있는지를 먼저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이제 막 주의할 특허가 나온다거나 하면 대응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특허 조사 분석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번 뭐 특허를 하나를 내거나 뭐 이런 거와 비교해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일입니다. 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그래도 가장 큰 산하기관인데 특별히 수출 기업들에게 좀 그 추천드리고 싶은 기관이 따로 있어요. 어떤 기관이냐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는 특별히 이제 해외 기업체와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특화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해외에 있는 특허권자가 우리나라 기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아니면 그 특허 소송을 뭐 제기를 당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체의 입장에서 뭐 해외 특허권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거나 할 때 특별히 그런 경우에 지원 사업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 특허 분쟁 지원 또는 뭐 해외 상표 분쟁 지원 이런 사업들이 수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관에 좀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좀 알아보시면은 아마도 좀 좋은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